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수열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돼.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그냥 숫자를 쭉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수 있죠. 그 각각의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4, 7, 10 이렇게 가는 수열, 숫자의 나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각각을 우리는 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얘를 첫 번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열들은 보통 소문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항을 뭐 A1, A2, 자 여기 조그맣게 쓴 게 이제 항 번호야. 그리고 A3, A4,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는 이렇게 해도 돼. B1, B2, B3, B4,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뭐 C로 하셔도 되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분명히 n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그 n번째 항을 우리는 AN이라고 쓰고 이 n번째 항을 얘를 일반화한 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여기다가 3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3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여기다 3을 더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항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3 곱하기 1에 빼기 2.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2 빼기 2.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3 빼기 2. 네 번째 항은 3 곱하기 4 빼기 2.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항일 때 여기가 1, 두 번째 항일 때 2, 3,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3n 빼기 2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놓고 나면 뭐 A의 30이다. 이런 것도 바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n에다가 그냥 30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8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유한수열은 그냥 항의 개수가 유한계인 수열을 우리가 유한수열이라고 하고 무한수열은 항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그런 수열을 우리는 무한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무한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기 1번을 볼 텐데 우리가 수열을 맞이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열의 규칙입니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1, 4, 9, 16, 25 이렇게 간대. 얘는 규칙이 뭘까? 첫 번째 놈은 1의 제곱이고 두 번째 놈은 2의 제곱, 세 번째 놈은 3의 제곱. 자 그러면 n번째 놈은 누굴까? 걔는 n의 제곱이 되겠죠. 얘를 A1, A2, A3 이렇게 보면 얘가 바로 A의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7번째 항은 A의 7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n에다가 7을 집어넣어서 4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여기다 갈게. 얘는 2, 5, 8, 11, 14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인데 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네. 여기다가 3을 더하면 5가 되죠. 또 여기다가 3을 더하면 8이 됩니다. 3 더하면 11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곱하기 1에 첫 번째 항이니까 이런 1을 찾으셔야 돼. 빼기 1. 그 다음 얘는 3 곱하기 2에 빼기 1. 얘는 3 곱하기 3에 빼기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n번째 얘를 A1, A2, A3 이렇게 놓으면 이 n번째는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n에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7번째 항 A7이라는 것은 여기다 7을 집어넣어서 21 빼기 1 해서 20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인데 얘는 분모가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죠. 이 분모가 2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 분모를 2 곱하기 1 빼기 1, 2씩 커지니까 2 곱하기 2 빼기 1 얘는 2 곱하기 3 빼기 1.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2 곱하기 4 빼기 1. 내가 얘를 A1이라고 하고
그 다음 놈을 A2라고 한다면 그럼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분모가 2 곱하기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분자는 1이고.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7번째 항을 보재. 그럼 7을 집어넣으시면 7이 14에서 1을 빼니까 13분의 1이 7번째 항이겠죠. 보기 2번입니다. 자, AN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얘는 이제 일반항을 표현한 거잖아. 그런데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나열을 하래. 그럼 1을 집어넣어 보면 n에다 1을 집어넣는 게 첫 번째 항이죠. 걔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 집어넣으면 1이고 3 집어넣으면 3이고 4 집어넣으면 5고 이게 네 번째 항까지 나열이 된 거지.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1, 1이 첫 번째 항이고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 빼기 1.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8 빼기 1, 4 집어넣으면 16 빼기 1, 15 이렇게 네 번째 항까지 나열을 한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이죠.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1제곱이네. 3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제곱이죠. 4분의 1. 4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된다고. 어렵지 않죠? 아직까지는. 3번도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어떤 수열이냐면 2, 4, 6. 아, 이게 2씩 더해진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첫 번째 놈은 그냥 2 곱하기 1로 표현하시면 되고 두 번째 놈은 2 곱하기 2, 세 번째 놈은 2 곱하기 3이야. 쭉쭉쭉. 그럼 n번째 놈은 2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러니까 AN은 2n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1, 8, 27, 64. 8은 뭔데? 2의 세제곱이야. 27은 3의 세제곱, 64는 4의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1의 세제곱이고 두 번째 항은 2의 세제곱, 세 번째 항은 3의 세제곱.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n번째 항은 n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3번도 한번 볼게.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고 두 번째 항은 부호만 바뀌었죠. 플러스 1. 그러니까 얘는 AN을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형태로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 집어넣으면 짝수제곱이니까 다시 플러스 1,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건 좀 보기 어려운데 자, 9는 사실 뭐냐면 10 빼기 1입니다. 그 다음에 99는 100 빼기 1이죠. 100은 10의 제곱이야. 10의 제곱 빼기 1. 999는 1000 빼기 1입니다. 10의 세제곱 빼기 1이야. 그 다음 9999는 10,000 빼기 1이죠. 10의 4제곱 빼기 1입니다. 쭉쭉쭉. 자, 얘가 첫 번째 항이야.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될까? 10의 n제곱 빼기 1.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지만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이 있어. 등차 수열. 제일 자주 나오는 수열입니다. 얘는 차가 같은 수열이야. 이 등이 같을 등자입니다. 차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런 놈들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2를 더하면 얘가 되고 여기다가 마찬가지 2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가 2죠. 3하고 5의 차이도 2입니다. 5하고 7의 차이도 2죠. 그러니까 차이가 2로 일정한 거야. 이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정한 차이 있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공차는 D라고 표현을 많이 해.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수열이 있었어. A1, A2, A3 해서 쭉쭉쭉 해서 AN-1, 그 다음 A에 N까지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번째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다가 공차를 더하시면 그 다음 번째. 그래서 여기다가도 공차를 더하시면 그 다음 번째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의 2라는 것은 A1에다가 공차를 더하시면 A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3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A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될까? 한 번, 두 번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2D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A의 5라는 것은 A의 2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될까? 자, 한번 적어주겠습니다. A1, A2, A3, A4, A의 5. 여기다가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하면 A의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차를 3번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낌이 올 거야. 이 항번호 차이만큼. 얘는 1 차이 나니까 공차를 한 번 더한 겁니다. 그리고 얘는 2 차이 나죠. 항번호가. 그러니까 2번 더하는 거야. 얘는 항번호 차이가 3개 나잖아. 그러니까 공차를 3번 더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난이도를 올려보면 A의 27이라는 것은 A의 11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될까? 이 27하고 11의 항 차이만큼 빼보시면 16개 차이 나죠. 그러니까 공차를 16번 더하면 A의 27이 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A의 11은 A의 27에다가 얘는 오히려 얘가 항이 더 크죠. 항 번호가.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16D를 빼주셔야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 A의 N이라는 것도 일반항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1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 더하면 되냐면 N하고 1의 항번호 차이만큼 N-1만큼 D를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반항 공식이 되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자, 만약에 AN이 있고 여기 A에 3이 있었어. 그럼 얘는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될까? 얘하고 얘의 차이만큼 N-3번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에서 얘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반대로 A의 5는 A의 N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 얘를 빼서 5 빼기 N에 D를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이 A의 N은 그러면 A의 M에다가는 몇 D를 더해야 될까? N 빼기 M에 D를 더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반항 공식으로 얘를 보통은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놈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의미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뭐 얘도 당연히 암기는 돼야 되겠지만 얘는 의미 자체를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이야. A7에서 A3을 뺐어. 자, 얘는 항번호가 4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4D가 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AM에서 A의 N을 뺐습니다. 그럼 얘는 몇 D? M 빼기 ND만큼 차이가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보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을 찾으래. 차가 일정한 수열을 찾아야 됩니다. 자, 얘는 항상 얘네들의 차이가 2죠.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놈은 자, 얘는 1 차이 나지만 얘는 2 차이 나고 얘는 4 차이 나죠.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얘도 1, 4, 얘는 3 차이 나. 얘는 9죠. 그럼 얼마 차이 나니? 5 차이 나죠. 얘도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볼게. 얘는 분모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6인데 전부 6으로 통일시켜 놓을게. 6분의 2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4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7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6분의 3을 더해주시면 그 다음 번째가 되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6분의 3을 더하면 그 다음 번째가 되고 또 마이너스 6분의 3을 하면 그 다음 번째가 되는 거잖아.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6분의 3,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 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얘가 제일 자주 나옵니다. 이 A의 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
얘하고 얘의 차이만큼 n-1만큼 d를 더하시면 된다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a3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a3에다가는 이 n하고 3하고의 차이 n-3d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물론 a의 m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n 빼기 m의 d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한번 해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곱하시면 dn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a1도 있고 그다음 마이너스 d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하는 값은 n이야. n에다가 내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어 볼 거기 때문에 지금 변하는 값은 n입니다. 그러니까 이 n을 변수라고 보시는 거고 여기에서 얘는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특별히 n의 개수가 공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a의 n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 3n 빼기 1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n에 대한 1차식이고 여기서는 공차가 3이구나 라고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a, n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여기다 n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n에 대한 무슨 함수? 1차 함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fx는 예를 들어서 뭐 ax 플러스 b 얘도 1차 함수지만 얘랑 내가 an을 이렇게 써볼게. an은 a n에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다가 x 값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 n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1차 함수긴 한데 위에 있는 놈하고 아래에 있는 놈이 차이는 뭐니? 위에 있는 놈은 여기다가 0.1 같은 것도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 같은 것도 집어넣어 볼 수 있어. 하지만 이 수열은 이 n이 항번호잖아. 그러니까 항상 자연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자연수를 집어넣어 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이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를 좌표축에다가 표현을 하자면 얘를 n축이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a의 n축이라고 한다면 집어넣어 볼 수 있는 게 1, 2, 3 이런 자연수라고. 1 집어넣으면 누구니? 2죠. 이런 데 점이 찍히는 겁니다. 2 집어넣으면 5죠. 뭐 이런 데 점이 찍히는 거야. 점 이렇게 찍힙니다. 그런데 내가 얘를 fx는 3x-1이다. 이렇게 만드시면 얘는 그냥 얘네들이 쭉 이어지는 직선이 되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an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리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기 2번을 한번 볼게. 자, 초항이 19야.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이 an이라는 것은 한 번 더 표현해 볼게. 초항에다가 몇 d를 더하면 돼? 얘하고 얘 차이만큼 n-1 d를 더하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초항이 19고 첫 번째 항이 그다음 n-1의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n에 자 플러스 3이 있으니까 플러스 22다.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시면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n의 개수가 바로 공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로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초항이 19잖아.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19가 나와줘야 됩니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19가 되려면 여기다가 22를 더해주시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조금 빨라. 두 번째 방법이. 그 다음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은 공차가 얼마니?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 a의 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10에다가 플러스 공차를 몇 번 더해? n-1번 더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14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런데 그냥 바로 하셔도 된다고.
자, 공차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n의 개수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초항이 10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1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4를 더해주시면 10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셔도 된다는 얘기야. 물론 자, 여기 세 번째 항이 2죠. 이 AN을 세 번째 항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세 번째 항이 2고 그러면 얘는 D를 몇 번 더해야 되니? N 빼기 3번 더해야 되겠죠. 얘가 A3이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항 번호 차이만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N에다가 플러스 12에다가 2를 더하니까 플러스 14다.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된단 말이야.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초항을 줄 때도 있고 두 번째 항을 줄 때도 있고 세 번째 항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초항을 따로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보기 3번을 보겠습니다. 첫째 항하고 공차를 구하래. 자, 첫째 항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 빼기 3에서 마이너스 1이고 공차는 누구야? 그냥 n의 개수를 보시면 돼. 공차는 2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초항은 뭐니?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공차는 누구? n의 개수. 마이너스 4라고 보시면 됩니다.